그래서 보정심의 결정 과정도 2,000명을 결정할 때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해서 회의를 하고 바로 의견도 묻지 않고 나갔어요. 그때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보정심 그 결정하기 전에 보고 받았죠. 그러나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번 복지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드렸다고 복지위원회에서 생각합니다.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그거 제가 복지부 장관한테 확인해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한 병도 설명했습니다. 아니 보정심이라는 데에서 인력에 대한 걸 결정하게 돼 있고 그 전에 28번 내지는 37번 한 것까지 합치면 37번을 협의를 했어요. 청문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건정심에서 단 한 번도 의료계는 몇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당일날 보고 있다. 당일날 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 했습니다. 아니 복지부 장관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누가 결정을 2,000명 합니까? 결정합니까? 아니 주요 무슨 근거를 결정합니까? 아니 주요 결정을 누가 해요? 장관이 하지. 그리고요, 보세요. 아니, 배정하는 그 심사하는 교육부에서 꾸린 그 과정도 보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몇 시간, 5시간 회의했어요. 3번 회의를 열고 5시간 만에 49세 증원폭을 결정을 하는 이런 식의 졸속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의대 정원 10% 이상이 늘어나면은 여기에 의견을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의평원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각 대학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표다. 그래서 의학교육을 퇴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3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참고해서 그동안도 이번에 수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2,000명 의대 정원은 사실은 정책 실패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7개월째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의정 테이블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료요?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할 시간 많이 줬잖아요.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을 못 하시게 하잖아요. 왜 의석에서 못하게 하세요, 답변을? 의석의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의석에서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리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작하십시오. 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워낙 비합리적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규정하시는 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하십니까? 제가 시간을 주시면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목적을 좀 상기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이 7개월 동안 재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비상 진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환자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은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서 약 8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알고 계시냐고만 물었습니다.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그럼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아니요, 답변 그때 알고 계시냐고. 답변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로 충분합니까? 제가 또 질문할게요.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물으셔야죠. 의장님, 제가 답변한 거에 질문한 거에 답변하시고. 너무나 의도를 가지신 질문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계속 질문한다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답변 태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정부 측에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다만 질의하는 중에 말씀을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십시오. 예. 자,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그리고 추정연도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큽니다.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의석에서도 질문에 간섭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하실 테니까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고드려 재난위기 심각 비상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죽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명이 국민의 오늘 또 죽어나갔어요. 어서 거짓말 가짜뉴스? 무슨 가짜 뉴스라 그래?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국민들에게 않습니다. 사실을 답변하지 말씀드리고 마세요. 있는 겁니다. 총리님, 저는 이제 의료대란 해법에 대해서도 총리님께 네.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전공의가 86.7%가 지금 사직 처리가 되었죠. 사직 처리가 되었고 지금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0 내지 40% 정도가 전공의가 이탈을 해서 지금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또 배후 진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전문의 중심으로 이제 의료 체계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전공의가 지금 대부분 없고 대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가 사직을 하면 전문의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저는 우리 전문인들과 간호사들 또 그 병원의 전문 기사님들 이런 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 고개를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비상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거는 다 병원에서 그 번아웃을 견뎌가면서 환자를 위해서는 내가 이 어려움은 좀 견뎌야 되겠다. 그동안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좀 더 잘 협의를 해서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라는 걸 네, 지금 주장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알겠고요.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는 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을 하고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고 25학년도 의대 정원도 과연 합리적으로 된 것인지 또 의학 교육에 대한 부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이게 협의체에 나와서 회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런 태도 변화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정부는 2025년의 정원에 대해서는 그 일부 대학교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숫자가 내년 2025년에 1,509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이 돼서 어느 대학은 지금 경쟁률이 10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대신에 모든 거는 다 열어놓겠다 했습니다. 2026년 이 정원은 우리가 가지는 1년 10개월 전에 그런 정원을 다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료계의 그러한 숱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료계는 몇 명 정도면 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백지화만 하라는 말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이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가 새로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저만 해도 한 30번쯤 발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의 진정을 좀 제가 알아주시고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시고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여야 의정이 이 테이블이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지를 요구했는데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그 사람들과 끌어내리라고 마주 앉고 그러세요?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니, 문제에 있어서는 다 본인들이 사과를 했잖아요. 무슨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사과를 했죠. 그런데 총리님도 이 재난위기에 대해 사과 조치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 조치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2007년, 9년, 6년 실제로 그 의료개혁을 하시려고 실제로 뛰어드셨던 분들도 계시고 한 10년, 20년 전부터 얘기된 그거를 의료계의 뜻을 받들어서 고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인데 물론 어렵습니다만 의료개혁이- 우리가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총리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제가 됩니다.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하세요. 본인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의료개혁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셨죠. 저희도 의료개혁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죠. 문제를 네, 해결하기 아니, 위한 질문을 의료개혁입니다. 듣고 답을 하세요. 네.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의료개혁 방향 분명히 의원님도 여러 번 예, 말씀하셨잖아요. 얘기를 했고요. 필요하다고. 의대 증원 확대 필요한데 의대 증원 확대해서 대형 병원에 몰리고 특정 과에 몰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공 의사제, 지역 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이런 거 제대로 답변 안 하셨잖아요. 방향이 틀려요. 그럼 논의를 해야죠. 논의 안 하고 다 정해줬다 그렇게 얘기하지 일방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제대로 의료계획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해놓고 따라와라 이건 안 됩니다. 의원님, 지금 공공의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의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깎으실 수도 있고 예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수립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수 의료에 20조 쓴다고 했습니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도입하는 거 예산 지금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의사가 없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우리의 헌법의 주거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거 대신에 지역 필수 의사 계약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계약제 지역의 하면요. 거점 병원을 해야 된다. 아니 당연히 하나의 정부로서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제를 하게 되면은요. 아니 좋은 그러면은 정책 하면은 수도권으로 그러면은 나갑니다. 정부가 그런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미리 와서 도장을 받아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계신데요. 총리님의 지금 답변 태도를 보니까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테이블이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야당만 예, 잘 협조해 의료 주시면 잘 대란 될 문제에 겁니다. 대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남녀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